지난주 금요일 날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네. 근데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 문자를 받고 또 한 번 화가 났었어요. 문자를 보셨죠? 네. 어떻게 완도 관내에 지역민이 사망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끔찍하게. 그런데 이것을 자기들의 정치적인 어떤 그 이득을 쟁취한다는 게 사람들인지 저는 진짜 묻고 싶더라고요. 단체 사진에 그 와 있는 사람들이 해남반도 진도의 현역 아마 의원들일 거예요. 저게 왜 박지원이한테 얼굴 도장을 찍겠습니까? 다 자기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온 게 아니겠습니까? 저런 자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극악스러운 자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제 저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죠. 그냥 좋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도 똑같이 세월호나 이태원 이런 유가족들처럼 거칠게 항의하고 거칠게 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네. 근데 5년 전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뒤 불태워졌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안보실장과 국정원장 등이 사건을 은폐했다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소한 지 3년 만에 결과가 나온 건데요. 왜 이렇게 판결했는지 먼저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장관이 법원을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원장 등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치, 검찰, 국정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더 개혁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을 받아 숨진 뒤 시신이 소각된 사실을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혐의로 지난 2022년 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당시 사실 그대로를 국민에게 알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논란이 된 은폐 의혹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이 돼서야 수사가 시작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하지 않은 정보와 촉박한 시간 속에서 월북을 판단한 것이 비합리적이거나 무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실종 첩보가 확인된 뒤에도 당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씨가 피격 소각된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저는 이 결과를 보고 좀 솔직한 마음으로 굉장히 좀 화가 좀 많이 나서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것이라도 생각을 못했고 그리고 또 이후에 무죄를 받았다는 사람들 특히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단체 문자였겠지만 그 문자를 받고 또 한 번 화가 났었습니다. 승리했다라는 문자를 저한테 물론 단체 문자였겠지만 그 문자를 보내고 왜냐하면 유족의 입장에서 그 문자를 보셨다면 얼마나 더 화가 나셨을까 했는데 문자를 보셨죠? 네. 그래서 한번 문자를 좀 보내주실까요? 박지원 무죄, 윤석열과 싸워 이겼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해완진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게 해남 완도 진도인가요? 네, 해남반도 진도. 저게 저 문자를 보낼 때 그 사진이 있어요. 그 박지원 의원, 그다음에 10년 공개해도 되죠. 뭐 정치인들이니까. 네네네. 이철 완도 도의원, 그다음에 박병수, 허궁희 그 군의원들이 올라왔었죠. 지금 아마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오른쪽이 그 이철 전남 도의원이고 제일 끝에가 아마 박병수 의원 같은데 단체 뒤쪽에 보면 저게 또 허궁희 의원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가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철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나이는 같은데 우리 아마 학교 1년 중고등학교 한 1년 선배 정도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과 이겼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완도 관내에
지역민이 사망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끔찍하게. 그런데 이것을 정치에 이용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어떤 그 이득을 쟁취한다는 게 사람들인지 저는 진짜 묻고 싶더라고요. 저 지금 현재 아마 단체 사진에 그 와 있는 사람들이 해남반도 진도의 현역 아마 의원들일 거예요. 뭐 군의원, 도의원들이 와서 저게 왜 박지원이한테 얼굴 도장을 찍겠습니까? 다 자기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온 게 아니겠습니까? 저런 자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일단은 그 1심 선고에서 이게 다 무죄가 났습니다. 이게 직권남용 권리,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김홍희 전 해양청장, 조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5명에 대한 무죄가 선고가 났는데 일단은 이 선고문 전체는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하셨죠. 이제 그 재판부 설명서는 받아봤죠. 설명서 말고는 예, 전체 좋은 채가 아니라 놓은 채. 네, 노은채요. 네. 그러니까 전체 이 선고문은 아직 못 받아보시고 네, 그냥 못 설명 자료만 받아보신 내용이죠. 이게 뭐냐면 살아 있을 때는 안보장관 회의를 하지 않았는데 죽고 나서 한 달 동안 안보장관 회의를 8번을 했다고 하는 게 그게 공식적인 입장이고 그게 잘 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이 민주당과 지금 현재 정권이 지금 주장하는 건 뭐냐면 살아 있을 때 구조는 의미 없다. 죽고 나서 사후 조치가 정당하고 괜찮은 것이다라고 이번 법원 판결문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을 무죄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왜냐하면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의미 없다. 나중에 죽고 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사후 관리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냐. 지금 재판부 설명 자료를 보게 되면 딱 그거거든요. 네,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요. 좀 그런 겁니다. 보니까 대통령이 있는 그대로 밝혀라, 알려라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지시를 받은 이 국가안보실장이라든가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국가정보원장이 거기에 따라서 숨길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이제 국군 통수권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방부 SI 첩보를 들었으면 바로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죽고 나니까 죽일 줄 몰랐네. 이런 황당한 이게 무죄라면 지금 이 사법부가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했다면 이런 판결을 내고 이거의 적법성을 무죄로 판단해 주겠습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야 우리 국민 바로 빨리 구조해라, 송환해라. 근데 그것을 뒷받침해 준 이틀 뒤에 김정은 전 통문이 박지원이가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이가 북한하고 연락할 채널이나 아무런 게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한 거에 관련해서 무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도대체 그때 당시 문재인 또 지금 현재 민주당 정권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판단을 하고 또 이것을 자랑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자, 증거 부족을 자꾸 이유를 댔습니다. 이번에 재판장도 지기현 재판장인데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인정한 부분도 뭐 한두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시간이 지난 뒤에야 정부가 국민들에게 알린 사실은 인정을 했고 이런 부분은 인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인증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일부러 은폐 조작했다는 증거가 없다. 있었죠. 엄청나게 있었죠. 왜냐하면 해경에서는 한 달 동안 그 관련된 자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2020년 10월 22일 날
몰래 숨어서 발표를 했을 때 18개의 판례를 만들고 또 한 7가지의 근거를 들어가지고 월북이 맞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렇게 저는 묻고 싶거든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뭐 사령관들이나 내각들을 지금 내란 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혐의나 어떤 그 조치가 한 줄짜리 내용밖에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구속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 동안 국가기관, 그것도 수사기관이 조작한 자료를 그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그게 과연 증거 불충분이냐. 그러면 증거를 도대체 얼마를 만들어야 이 사람들한테는 증거가 충분해서 유죄 판단을 해주겠습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지금 이 재판의 결과와 과정이 문제가 저는 분명하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오기 전에 내가 연락을 받았었는데요. 지금 국정원에서 그 소치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례적인 거고, 그리고 박지원이 그동안 뭐 국회에서 내 죄는 무죄다 뭐다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번 서해 사건은 윤석열, 감사원, 국정원, 검찰 이 4개 조직이 공모를 해서 정치적 공작을 해서 고발한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됐다고 하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증거들을 법원에 좀 현출하셔갖고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하는 게 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재판을 중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또 검찰에서 항소를 할 것이고 또 상고를 할 것이고 그러면은 죄 없는 피고인들은 4대 권력기관에서 정치 공작으로 얼마나 많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료가 재판부에 현출된다고 하면은 반드시 검찰에서 공소 취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거들이 현출되게 되면 관련 증거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검찰의 공소 위법 여부가 있는지를 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판단하세요. 네네. 이런 과정들도 다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분명하게 그건 위법성이 있었거든요. 그 재판부에 따진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죄를 줬다는 게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진짜 분노스럽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월북 조장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 월북 조장 부분을 인정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월북 조작을 했다는 여러 가지 이 정황들이나 증거들이 검찰에서 많이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그 동생분 입고 계셨던 그 한자가 쓰인 네. 구명조끼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정황이나 증거가 되는다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해양청장이 또 못 봤다라고 내가 못 본 걸로 하겠다고 했던 그 부분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재판 과정에서 그 감사원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했던 1년 동안 감사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다 빼버렸어요. 인용도 하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지금 이 재판부의 설명이나 그때 선고 내용을 보게 되면 구명동의를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선내에 유실이 됐는지 확인도 안 되고 거기에 또 예비에 관련해서 그것도 불분명하고 그런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슬리퍼를 얘기를 하고 부유물을 얘기하고 그런데 정작 죽기 전에 입었던 그 구명동의 중국어 간자체가 써져 있는 그리고 팔에 붕대가 감겨 있는 상황에 관련해서 아예 언급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언급하면 그것을 뺀 이유가 이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무죄 주기 위한 하나의 시나리오고 쇼였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58번인가 59번을 비공개 재판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60번째인가 공개 재판을 하고 처음에 개시할 때 공개, 마지막 검찰 구형할 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비공개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증언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저는
이번 직위원 재판부가 국민을 배신하고 정말 비겁한 판단을 했다. 사법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느냐.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구명동이 중국어 간첩죄, 8회 붕대가 감긴 거, 그다음에 동생을 6시간 동안 끌고 다녔던 그 내용이 분명하게 있었거든요. 있었죠. 그거 다 빼버리고 그다음에 김홍희가 나는 그 안 본 걸로 안 본 할게. 걸로 하겠다. 이게 어마어마한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오히려 재판부가 범죄자들을 덮어버리는 또 다른 범죄를 사법부가 저는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두 가지 쟁점이지 않습니까? 보면 월북 조작에 대한 게 쟁점이고 그 동생분이 돌아가신 피살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게 두 가지 쟁점인데 네. 피살 사실 은폐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나누고요. 네. 월북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핵심 인사들이 네. 동생분을 월북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월북 조작 혐의.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서전 실장들이 잦은 월북 방향으로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지금 주기현 판사 등 재판부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해경은 동생분의 동료 선원들이 월북 가능성은 없다. 평소에 이 근무 상황이나 평소의 상황을 봤을 때 월북 가능성이 없다. 동료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술을 일치되게 했고 또 해경청장이 근데 해경청장은 수사팀의 반대에도 다른 가능성은 안 돼. 월북이 맞아라고 밀어붙인 것으로 조사가 됐고 또 돌아가신 동생분이 입었던 구명조끼가 국내나 해경용이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한자 간자가 적힌 그냥 한자도 아니고 간자. 간자가 중국에서 거의 요즘 다 간자를 쓰니까요. 간자를 쓰니까 간자가 적힌 조끼를 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이라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안 볼 걸로 할게. 요렇게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동생분께서 도박 자금 때문에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식으로 발표를 해경청이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해경청장이 다른 지시가 없었다면 이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그냥 볼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동생이 죽고 나서 바로 즉각적으로 해경을 움직였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사라인 세 곳에서 전화 와서 혹시 네 동생이 북한을 동경했냐, 월북에 관한 말을 한 적이 있냐, 그런 서적을 본 적이 있느냐. 동생이 죽고 나자 바로 그리고 안보장관을 하기 직전에 저한테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경청장이 마지막에 그런 그 SI 첩보를 이제 국방부로부터 전달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빼버리고 그냥 월북으로 몰아가서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이득을 거기 취득하기 위해서 이따위 짓을 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국가기관이 수사기관이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면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문재인이가 국민한테 죽음을 알려라. 살아있을 때 뭐 했죠? 대통령. 보고를 못 받았거나 하지 않았죠. 구명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그 부분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문재인은 국민의 어떤 그 생명이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 오직 북한 발악이 북한에 잘 보이고 또 북한의 어떤 그 흠집을 내기 싫어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북한 해역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왜 굳이 차라리 이렇게 월북으로 단죄를 하려면 살려서 국내법으로 처벌을 하고 판결을 했어야 맞는 거거든요. 이게 원칙인데 그냥 죽기만을 기다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죽이고 나서 어떤 그 월북의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게 무죄가 된다면 이 재판부는 직현 판사는 즉각 판사직 사퇴하셔야 되고
대국민 사과 성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까 월북에 관련해서는 아예 판단 자체 그 법원이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재판부 강조사항이 있어요. 이 판결은 망인이 월북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님이라고 있습니다. 가장 쟁점이었던 월북을 판단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것을 빼버렸습니다. 빼버리고 여기에 그 구체한 변명과 설명을 해경에서 그때 당시에 초동 수사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경의 그 조사와 이 자료 자체가 조작을 했다고 문재인 정부의 국가인권위에서 이것은 잘못됐다. 위법성도 있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다고 해서 결정문을 그 2021년 7월 달에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정권에서 국가기관이 그렇게 판단을 해줬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월북이었다. 또 다른 기관에서는 아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감사원 조사를 해서 이렇게 숨기고 조작했던 것을 다 찾아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싹 배제해버리고 처음에 해경에서 발표했던 그 자료만을 가지고 이것을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구명동이 간자체는요. 제가 배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무궁화 10호에 관련된 그 법정 구명 동의는 무궁화 10호가 써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선박에서 표기한 그 선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명 동의가 중국어가 있는 것은 그 배의 선명이거든요. 그 배의 선명을 기입하는 거기 때문에 구명 동의가 입었다는 것은 동생은 구명 동의를 못 입고 빠진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중국어 발견한 중국 어선이 구명동이를 입혀주고 팔에 붕대를 감아주고 그 부유물에 띄워서 내려놓고 북한 경비장한테 연락을 해서 북한 경비장이 와서 데리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다 빼버렸어요. 재판 과정에서 단 한 개도 언급하지 않고 조작되고 거짓된 수사 결과만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달 동안 사후에 안보장관 회의를 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러한 조작과 월북에 관련된 프레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이후에도 또 이 한심한 인간들이 안보장관 회의를 했는데요. 그때는 어떤 안보장관을 했냐면 이래진한테 대응할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안보장관 회의에서. 이런 극악스러운 자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에 관련해서도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면 앞으로 이제 저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죠. 아,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좋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나도 똑같이 세월호나 이태원 이런 유가족들처럼 거칠게 항의하고 거칠게 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떤 대응책을 만들었다는 거죠? 누가? 이게 처음에는 슬리퍼나 부유물이나 구명동의에 관련해서 내가 반박을 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7가지 근거에 관련해서 전부 다 반박을 했는데 초기에는 해경에서 대응을 했고 청와대에서 대응을 했고 국방부에서 대응을 했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이 다 달랐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니까 오히려 내가 하나씩 반박을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원보이스 대응을 하자. 그게 뭐냐면 국가기밀 군사안보니까 말해줄 수 없다. 이렇게 대응을 한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재판부 설명 자료를 보니까 이 판결은 네. 월북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재판부 강조 사항이 되어 있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판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쟁점 중에 하나가 쟁점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북 조작을 했느냐 여부가 가장 그렇죠. 큰 쟁점 중에 하나인데 월북 여부에 대해서 이것을 판단하지 않으면 이 재판을 왜 한 겁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은 그 오직 문재인과 이 민주당 그다음에 이 범인들의 무죄를 주기 위한 어떤 일종의 쇼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쟁점이 월북과 국가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당한 법이
부당하게 판결을 한 범죄였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지 검사가 제기한 공소 사실에 대한 답변으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유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만을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 제가 보기에는 재판부 강조사항이 딱 두 가지인데 이것만 판단하겠다라고 본인이 아니 재판부가 딱 결정을 하고 아예 전제를 해버린 사항이고 요것만 들여다보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들여다봤는데 이게 이제 설명 자료에 보면 동생이 실종해서 마지막 한 달까지 이것만 가지고 지금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동생이 실종되고 나서 이제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죽고 문재인이가 대국민 사과 발표, 김정은의 전통문까지 받을 때 일련의 모든 범죄가 어마어마하게 있었고 또 국가의 안보 자산 수천 건을 삭제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무런 죄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아니 재판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재판의 핀트라든가 재판의 핵심을 다 비껴간 재판인 것 같은데요. 아예 아무리 빼버렸죠. 봐도요. 아예. 예.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빼버리고 그것은 아예 그냥 제외해버리고 난 다음에 단지 거기에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기소할 이 사람들에게 뭐 실형을 때린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부분을만 보겠다. 근데 돌아가신 서해 공무원 이분이 자진 월북 여부, 월북 이분 이렇게 몰고 간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다. 네. 이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섯 번째 항목을 보게 되면요. 개별적 공소 사실에 관한 판단 요약표가 있는데 아주 이 무죄에 관련된 것을 이렇게 많이 또 18개 그 설명 자료 중에 한 몇 페이지예요. 5페이지를 이렇게 장황하게 무죄에 관련된 것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고 이 설명서를 보니까 한심한 게 뭐냐면 이런 모든 일련의 절차와 과정들이 문제가 없다. 하지만 검사가 공소 제기한 거에 관련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근데 지금 이자들이 증거 불충분하다는 이따위 발언을 지금만 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9월 달에 이재명 검찰에서 문재인에 관련해서 제가 직무유기,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에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을 한 20명 정도를 해놨거든요. 근데 여기서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한 몇 개월 전부터 증거불충분 무죄, 증거불충분 불기소 이런 식으로 이미 판결을 해오고 있었어요. 지금 검찰과 지금 현재 재판부가 지기현 판사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지금 검찰과 재판부에서 이미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절대로 그 누구도 믿지 말아라. 오직 우리가 싸우고 우리 것을 쟁취하려면 우리가 더 강력하고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좌파 이 빨갱이 공산당들은 그냥 우리가 뭘 바라거나 누가 해주겠지 아니면 누가 나 대신 싸워주겠지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결과밖에 우리가 못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좀 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전법으로 좀 싸워갈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영원히 얻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재판부가 좌파 빨갱이 뭐 이렇지는 않지만 일단은 그 재판부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이게 논점이라든가 재판을 해야 될 이 논점 정리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논점 정리를 잘못 잡고 재판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깊은 유감. 전 개인적으로 좀 깊은 유감이 좀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저도 최후 진술을 했었거든요. 최후 진술서를 넣고 최후 진술서에다가 뭘 같이 넣어줬냐면 그때 당시 사건 테이블을 한 4일 정도의 사건 테이블을 제가 같이 전달을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아까 그 전화했던 그 해경의 수사라인 직위하고 이름을 같이 넣어줬어요. 그것도 판단을 해라. 그러면 저는 이 지금 재판부 판결을 보니까 그냥 우리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예 새로운 고발을 해라. 라는 아마 그 취지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그냥 동생이 월북에 관련된 것은 이미 논점을 이렇게 잡아가니까
동생은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는 고소 고발을 해야 되겠죠. 아, 살인죄. 네. 누굴 대상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까? 문재인부터 전부 다 그리고 민주당 21대, 22대 의원들 전부 다 전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검찰이 지난번에 그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로 난 다음에 검찰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수사를 맡았던 공소 제기를 했던 수사팀이 어디죠? 내가 깜빡 어쨌든 그 수사팀에서는 지금 현재 하도 많으니까. 근데 이 수사팀이 지금 항소 제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마 이번 주 금요일까지인가요? 만약에 항소 제기를 한다면은 오늘과 내일 사이에 무슨 의견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31일 날은 또 연말이고. 예, 또 그래서 일주일 내에 해야 금요일까지니까 되는 2일 날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항소 여부에 대해서 어떠한 뭐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진우 의원이라든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라든가 여러 의원들이 지금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항소 포기를 하는 게 아닌가. 네, 안 그래도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도 봤고 주진우 의원 페이스북도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서 빨리 항소해라. 아니면 이제 방법을 달리하겠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이런 결과를 억지로 강제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원 자료에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했던 7가지를 다 뒤엎었지 않습니까? 엎고 나서 서해 피격 사건에 관련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은 군사 기밀 국가 안보니까 그냥 덮어라 라는 식으로 딱 집어서 그 멘트를 했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재판의 결과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 자료를 뒤엎었고 그것을 군사 기밀 안보 자료로 눌렀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재판 결과를 내보내려고 미리 사전 작업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은 국민한테 씻을 수 없는 가오를 저질렀다. 아마 이제 이 민주당 지지 성향의 사람들도 그렇게 판단을 할 거예요. 이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정원이 지금 어젠가 오늘인가 네.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 고발을 취하를 했단 말입니다. 이번 1심 무죄 가지고. 네. 자,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글을 올렸는데 네. 이거는 검찰의 항소 포기하려고 하는 빌드업 같은데 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또 정청래 대표는 또 오늘 뭐 무안인가 어디를 가가지고 네. 또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서해 피격 사건 조작 기속 의심이 된다. 이거를 수사하겠다. 안 되면 특검이라도 하겠다 하면서 지금 검찰을 또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거 항소 포기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검찰이 여러 가지로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지금 통일교 특검을 하자면서 서해 피격 사건 국정조사 얘기를 민주당에서 했었단 말이에요. 재판전에. 네. 근데 또 오늘 이제 지그들이 이렇게 입장이 바뀌고 나니까 뭐 특검이라도 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검을 해서 뭘 어떻게 할 때는 재판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정권하에서 특검을 임명한다면 이것은 결과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특검을 만약에 해준다면 국민의힘이나 저도 개입을 해서 아니면 국정조사를 한다면 저도 입법조사권을 저한테 부여를 해주면 그러면 나도 동의를 하겠어요. 저도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입법부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해상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 사건은 해상 실종 사건이었거든요. 그렇죠. 해상 실종 사건이었는데 월북 조작 원래 프레임으로 실체가 만든 그렇죠. 네. 실체가 실종 사건이었고 그리고 해경의 1차 수사팀장이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형님 이 사건은 실종 내지는 미제의 사건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하니까
예전에 그 금강산 고 박광자 박광자 씨 씨, 사건 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그 박광자 씨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고 육상에서 사망한 사건이다. 동생은 국가공무원이었고 바다에서 실종한 사건이기 때문에 최초의 사례가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해서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아마 결과 발표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팀장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수사팀장이 왔는데 육상경찰의 국제금융 전문가가 수사팀장으로 옵니다. 그건 뭐예요? 뭔가를 캐내고 조작을 해서 밝히겠다라고 그 국제금융 전문가를 해상 실종 사건의 팀장으로 앉혔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엮고 조작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도 다 이 재판 과정에서는 다 배제가 된 거. 그리고 오직 아까 이거 보십시오. 사후에 한 달 동안 8번의 안보장관 회의를 한 게 이게 정당하다고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이게 무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예 첫 번째 전제는 이것은 월북에 관련된 것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재판이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오직 이 재판은 범죄자를 무죄 주기 위한 로스킹이었죠. 예, 쇼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드리기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럽긴 한데 앞으로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좀 불투명합니다. 너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좀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럽긴 한데 앞으로 계획이 좀 어떻게 되는지가 좀 여쭤보기가 좀 죄송스럽습니다.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명확하다고 봐야 되겠죠. 범죄 집단 민주당을 해산시키는 방법. 그리고 지금 현재 살인자들을 이제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 국내가 안 된다면 국외 유엔이라든가 미국의 힘을 빌어서라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사항을 알려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민주당 정권이 자꾸 얘기한 SI 첩보 있지 않습니까? 이 SI 첩보는 미국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재임 그 후반기에 일어났던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아주 애의 깊게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봤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미 국방부라든가 국무성을 통해서라도 도와달라 요청을 해야 되겠죠. 아니 근데 지금 소송 비용은 꽤 지금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소송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고 계십니까? 1차 소송 비용은 제가 그때 문재인 정부에 요청을 했어요. 그 정부에다가 내가 돈이 없으면 요청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청을 해서 그걸 받아서 소송을 진행했죠. 그게 이제 정보공개 청구권인데 그게 아마 한 건당 꽤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재수 씨가 일부 했었고 그때 제가 이 사건 맡으면서 회사가 망가져가지고 명도가 진행돼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뭐 아무런 뭐 일을 못하니까 수입 자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부에다 요청을 했죠. 문재인 정부에. 뭐 지금은 어떻게 지금은 이제 소송 비용을 이제 뭐 만들어야죠. 뭐 펀딩을 한다든가 아니면 후원을 받아서라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새로운 변호팀이 꾸려진다면 지금 변호사 한 명 가지고는 안 되고 좀 다수의 전문가 변호 조력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또 소송을 시작하시게 되면 다시 한번 출연을 하셔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뭐 상의를 하시면서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송 비용 관련된 부분도. 하여튼 마음이 굉장히 안 좋으실 텐데 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쭉 상황을 지켜보면서 또 응원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